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 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 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 부문의 피해가 엄청났는데요. 올해도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와 농업계가 비상입니다. 네,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업재해보험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폭염 일수는 31.4일로 평년보다 3배 이상이었습니다. 그 탓에 가축 9,078마리와 22,509헥타르 규모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기상청이 올해도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겁니다. 이미 5월만 해도 폭염주의보가 수차례 발효됐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예년보다 5일 앞당긴 지난 10일부터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문을 열고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우선 20일부터 농민들에게 주요 농작물의 생육 단계와 한계 온도를 결합한 폭염 위험 예측 정보가 제공됩니다. 각 작물별로 고온에 위험한 기준 온도를 미리 판정을 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1단위 고온의 위험 여부를 제공합니다. 고령농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무더위가 길어질수록 고령층은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져서입니다. 폭염이 심화됐을 때 고령 농업인들에게 냉방용품, 아이스팩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든지 하는 그런 봉사활동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도 한 1,500명 정도의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령농 지원에는 농협도 힘을 합칩니다.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농업인 행복콜센터의 상담사와 돌봄 도우미 등을 지난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도 큰 폭으로 개선했습니다. 가입 대상 품목을 배추, 무, 호박 등 폭염에 취약한 노지 채소로까지 확대했고 그동안 특약으로 보장하던 과일 햇볕대임 피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을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품목도 10개까지 확대했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보험도 영세농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치료비와 휴업급여금을 더 많은 농민들이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농민들에게 농업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정부의 폭염 예방 지원 사업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농가들은 건강관리는 물론 농작물과 가축관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농민 행동 요령과 함께 농작물 가축관리 요령까지 최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먼저 농가들은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되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냉방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일이 이틀 이상 지속돼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휴식 시간을 짧게 자주 갖도록 하고 물과 염분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야외 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됐을 땐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의식 확인 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신속히 인근 의료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물 관리 요령도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벼의 경우 생육 온도가 최고 38도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논물 흘러대기를 통해 논의 온도를 낮추고 규산과 칼륨 비료를 충분히 주도록 합니다. 밭작물에는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짚과 풀로 밭작물 뿌리 주위를 덮는 방식으로 토양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억제해야 합니다. 채소류의 경우 흑색 비닐이나 차광망을 덮어주고 과수에는 미세 살수 장치를 가동해 생육 온도를 낮춰줍니다. 이때 강한 직사광선에 의한 햇빛 대임 증상이 많은 과원은 봉지를 씌우거나 탄산칼슘 200백, 카올린 등을 3-4번 살포해 과피를 보호합니다.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선 먼저 축사에 환기창이나 통풍창을 크게 설치하거나 차광망을 덮어 내부 온도를 낮춰줍니다. 가축들에게는 시원한 물과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먹이고 소금도 급여합니다. 양계 농가에선 개사의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하고 주변에 풀과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 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축사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급여하고 가축의 밀집 사육을 방지합니다. 정부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인 만큼 농가들 스스로 농민 행동 요령 그리고 농작물과 가축 관리 요령을 사전에 숙지해 놓고 반드시 지켜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소와 돼지 사육마리수를 거짓으로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일부 농가들이 송아지 출생 신고를 고의적으로 지연해 축산물 이력제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인상을 추진하는 겁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이력제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 돼지 사육마리수 변화가 생겼을 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다 적발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입니다. 현행법은 소, 돼지의 생산, 이동, 폐사 등으로 가축 사육마리수가 늘거나 줄면 농가가 5일 이내에 지역축협 등 관할 위탁기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어기는 농가가 상당수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가축 출생 신고를 늦추면 사육 개월수에 비해 몸집이 커 보여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 농가가 사육마리수 증감 신고 의무를 어기는 겁니다. 이러한 일부 농가들의 일탈은 정부 정책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 돼지의 사육부터 축산물 판매까지 전 과정의 데이터를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등록된 사육마리수를 근거로 정부의 수급 조절 대책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 개정을 통해 신고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에 200만 원, 3차에 400만 원, 4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입니다. 현행보다 과태료를 최대 10배 정도 인상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축산물 이력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농가와 도축장을 점검하고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 이력 전 과정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법률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1월 초부터 개정안 적용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ASF 등 발병 시 방역 대책을 세울 때 축산물 이력제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의 정착이 필요성은 상당합니다. 올해 11월에서 12월까지 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끝내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축산물 이력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면 일부 농가들의 출생신고 지연 행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4,206만 원을 돌파해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기반 조성은 물론 농가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농업농촌 현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주최한 건데 세미나의 화두는 단연 농가소득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4,206만 6천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돌파하자 다음 목표는 5천만 원이란 인식이 농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강석용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장은 지난해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정부와 농협의 협업이 성과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인 건 쌀값 지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당 19만 3,568원으로 높게 형성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산 쌀 3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한 데다 농협이 1조 9천억 원을 투입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의 별을 전량 사들인 결과라는 게 강 부장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이 농가소득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농사를 지어 얻는 소득, 즉 농업소득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부장은 이를 위해 농협이 영농 규모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농가의 영농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농업소득 증대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0.5헥타르 미만인 다품종 소량 생산 농가를 위해서는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총 600개소로 확대해서 다품종 소량 농가의 농가 수치가 제고와 판매 제고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원철 한양대학교 특임 교수는 농가들이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한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면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직거래라든가 직배송 이런 거를 점점 활용을 하게 되면 농민들은 당연히 유통 비용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훨씬 빠르죠. 귀농귀촌인들도 소득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안정이 될 거고 청년층들도 소득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내려갈 겁니다. 종합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농가소득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학계에선 지난해 농가소득이 오른 건 쌀값 회복 등 농산물 가격 상승에 힘입었던 것이라며 농업소득 상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들어와서 쌀값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격리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생산 조정제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했지만 그것이 금년에 또 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정부가 생산을 의도적으로 의무화시키는 휴경을 의무화시키는 이런 생산 조절형 직불제 오래전부터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황주홍 위원장은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하절기 악취 저감을 위해 상수원 상류와 주요 민원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 시설은 가축분뇨 배출 시설인 축산농가 58개소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11개소 등 총 69개소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와 퇴액비를 과다하게 야적하거나 보관한 경우 또는 가축분뇨 무단 방류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여부 등입니다. 도는 위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현재 지역 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어린이들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건강과일을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제공합니다. 과일 배송은 어린이집 신청으로 진행되며 원화당 1회 120g의 과일이 주 2회 간식으로 11월까지 제공됩니다. 도는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엄선하되 국내 다른 지역의 과일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14일 공포했습니다. 신농정 거버넌스는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강원연구원에 설치되며 미래기획 등 5개 분과 체제로 운영됩니다. 도는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강원도만의 경쟁력 있는 자치농정 시스템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최근 충북농식품 호주 무역 사절단을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에 파견했습니다. 이번 사절단에는 도내 농식품 7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에서 즉석으로 576만 7천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도는 호주 현지에서 충북 업체들의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요즘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몸도 처지고 차가운 음식만 찾게 되죠. 이럴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철 농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매실인데요. 항균 작용이 뛰어나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김아연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마트에는 여름을 맞이해서 다양한 과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새콤달콤한 초록빛 열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매실이 떠오르는데요. 매실은 지금이 제철이라 소비자분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초록빛 둥근 모양의 매실은 매화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초기부터 6월 중순에서 7월 초에 수확되는 매실은 오메란 한약재로 만들어 1년 내내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매실은 채취 시기와 가공법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요. 지금 한창 수확 중인 매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매실이고요. 이것을 7월까지 따지 않으면 색이 노래져 황매라고 부릅니다. 또 쪄서 말린 것은 금매, 소금물에 절여 햇볕에 말리면 백매가 됩니다. 특히 이 매실은 효능이 뛰어나서 예로부터 집마다 상비약처럼 두고 챙겨 먹기도 했습니다. 소고기 떠보려고 할 때, 그럴 때 생각나죠. 요즘 생산도 많이 되고 많이 싸졌잖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요즘 더 많이 먹어요, 옛날보다. 설탕 같은 거 안 넣고 그냥 매실 에키스로 그 당분을 조절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여름에도 많이 타 먹고 시원하게 해서 많이 타 먹고 많이 즐기고 있어요. 천연 소화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매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매실은 맛이 시고 독이 없으며 기를 내리고 가슴앓이를 없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실의 신맛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위, 장 간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소화불량과 위장 장애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매실은 맛이 시기도 하지만 독성 때문에 생으로 잘 먹지 않고 다양한 요리로 활용해 먹는데요. 밥도둑이 따로 없는 매실 장아찌부터 속이 더부룩할 때 마시는 매실액, 그리고 갈증 해소에 좋은 매실차까지 매실만 있으면 든든하겠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매실청도 있습니다. 구입한 매실을 식초물에 담가서 세척을 먼저 해준 뒤 물기를 말려줍니다. 참고로 매실 꼭지는 쓴맛이 나고 미생물도 많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한 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리병에 매실을 담고 매실과 설탕을 1:1 비율로 넣어주는데요. 뚜껑을 닫아 15도 이하의 서늘한 곳에 두고 3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끝! 참 쉽죠? 동의보감에는 매실을 약으로 쓸 때에는 돼지고기를 금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실의 약효는 구토와 설사를 멈추게 하는 것인데요. 간혹 돼지고기를 드셨을 때 설사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매실과 돼지고기를 함께 쓰는 것보다는 따로 쓰시는 편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좋은 매실 고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실을 고를 때는 이렇게 색이 선명한지, 또 알이 고르고 단단한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 껍질엔 흠이 없고 벌레 먹은 흔적이 없는 것이 좋은 매실이라고 하니까요. 올여름 이 매실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로 더위와 피로를 한 번에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